안녕하세요, 게이머 줄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계기는 닌텐도의 연타석 홈런 닌텐도 DS입니다. 닌텐도의 휴대용 게임기 게임보이 어드밴스가 6세대 휴대용 게임기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던 2002년, 닌텐도는 새로운 휴대용 게임기에 대한 고민에 빠집니다. 당시 신임 사장이었던 이와타 사토루는 게임보이의 성공을 이어나갈 더 참신하고 강력한 휴대용 게임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큰 부담을 안고 있었죠. 이와타 사토루는 이 미션을 완벽하게 성공시켰고 2004년 총 1억 5,402만 대를 판매한 닌텐도 최고의 성공자 닌텐도 DS가 세상에 등장합니다. 닌텐도 DS는 당시 다른 게임기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두 가지 새로운 특징을 가진 게임기였습니다. 위아래로 나뉘어진 듀얼 스크린과 하단 스크린에 탑재된 터치 스크린이 바로 그것이죠. 이 듀얼 스크린은 개발 당시 닌텐도의 전 사장인 야마우치 히로시가 제안한 것으로, 사실 제안 당시에는 닌텐도 직원 대부분이 듀얼 스크린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타 사토루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결국 닌텐도 DS에는 듀얼 스크린이 탑재되었고, 이는 DS에서만 구현할 수 있는 참신한 플레이와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가진 게임들이 탄생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반대했지만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을 가진 야마우치 히로시와 이와타 사토루의 추진력이 닌텐도 DS의 성공을 이끌어내지 않았나 싶네요. 터치스크린 역시 닌텐도 DS가 큰 성공을 거두는 데 있어 커다란 영향을 준 요소였습니다. 사실 터치 컨트롤은 당시에는 다소 생소한 컨트롤 방식이었는데요. 닌텐도는 만져라 메이드 인 와리오, 도와줘 리드미어로 닌텐독스 등 터치를 활용한 높은 퀄리티의 퍼스트 파티 타이틀을 발매함으로써 사람들이 터치 컨트롤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기기를 직접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까요? 개인적으로 닌텐도 DS는 휴대용 게임기로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GBA도 좋았지만 경첩 형식으로 만들어져 두 개의 화면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컴팩트한 크기를 갖췄습니다. 닌텐도 스위치와 비교하면 이 정도 차이를 보이고요. 손에 쥐었을 때 다소 묵직한 감이 있는 스위치와 달리 DS는 말 그대로 손에 쏙 들어오는 그립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스위치는 거치형으로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기기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불공평하지만 크기만 가지고 봤을 때 전 DS의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기기 전면에는 두 개의 스크린과 십자 버튼, ABXY 버튼, 스타트 셀렉트 버튼이 있고, 상단에는 LR 버튼과 충전 단자, DS 카트리지 삽입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LR 버튼의 경우 본체와 다르게 조금 쫀득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때가 잘 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단에는 볼륨 조절 스위치와 GBA 슬롯,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GBA 슬롯을 보면 알 수 있듯이 DS는 GBA 하위 호환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GBA를 플레이하는 동안은 하나의 화면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전의 오리지널 GBA나 GBA SP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디스플레이, 얇은 기기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사용자들은 DS를 개조하여 일명 GBA 매크로라는 GBA 플레이어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할 정도였죠. 우측에는 전원 버튼과 터치펜이 있습니다. 터치펜은 감압식 터치를 사용하는 하단 터치 스크린에서의 조작을 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터치펜을 기기 내부에 수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실 위험도 낮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초등학생들이 터치펜을 잃어버려 눈물을 머금고 새로 구매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닌텐도도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터치펜만 따로 판매하기도 했죠. 기기 전체적으로 내구도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라크전에서 폭탄을 맞고도 멀쩡히 작동한 게임보이와 달리 경첩 구조를 채택한 DS는 경첩이 힘을 잃고 덜렁댄다거나 화면이 깜빡거리는 등 특히 경첩에 의한 문제가 자주 발생했죠.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임기의 특성상 이런 사례는 꽤나 자주 발생했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를 직접 겪어보거나 망가진 친구의 DS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제 건 아직 짱짱하지만 저도 언제 망가질지 모르니 더 아껴줘야겠습니다. 이제 DS 게임들을 플레이해봐야겠죠. DS의 터치스크린을 잘 활용한 대표적인 게임인 만져라 메이드 인 와리오입니다. 메이드 인 와리오 시리즈는 짧지만 참신한 여러가지 미니게임들을 모아놓은 게임으로 깊게 생각하거나 몰입할 필요 없이 생각날 때마다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GBA로 출시된 첫 작품부터 크게 히트친 작품이었습니다. DS용으로 출시된 만져라 메이드 인 와리오는 터치스크린에서 가능한 터치, 튕기기, 돌리기, 마이크를 이용한 바람 불기 등 전작보다 훨씬 다양한 컨트롤을 활용한 미니게임을 포함하면서 시리즈 최고의 판매량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저 조작이 단순한 것만으로 이런 인기를 끌지는 못했겠죠.
만저라 메이드 인 와리오는 특유의 귀여우면서도 괴상한 일러스트와 제작진의 센스가 곁들어지면서 그냥 조작이 단순한 게임을 넘어 보는 재미가 있는 게임으로서 인기를 끌 수 있었습니다. 캐릭터마다 다른 컨셉을 가진 미니게임과 일러스트가 플레이어로 하여금 다음엔 어떤 컨셉이 등장할까 하는 호기심을 자극하여 지속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높은 퀄리티의 게임들로 인기를 끌던 DS지만 닌텐도는 DS 이후 한국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R4, DSTT 같은 불법 복제칩이 시장에 등장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법 복제칩을 이용했기 때문이죠. 닌텐도 DS의 하드웨어 판매량이 소프트웨어 판매량보다 많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니 생각보다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이후 닌텐도는 한국 시장에서의 로컬라이징은 물론 정식 발매마저 줄여나가면서 한때 한국 닌텐도 철수설이 돌기까지 했죠. 이제는 게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정품 카트리지를 구매하여 게임을 즐기고 계시지만 여전히 커스텀 펌웨어를 찾는 분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부디 정품을 이용하여 게임 시장의 발전을 돕는 착한 게이머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닌텐도 DS는 1억 5,402만 대라는 놀라운 판매량을 기록하며 닌텐도의 황금기를 이끈과 동시에 불법 복제라는 암흑기를 맛본 게임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DS보다 높은 판매량으로 기네스 기록까지 세운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2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